가지 없는 길 함께 걷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김씨 집안에는 익숙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다. 30대 중반의 외동딸 민지는 어머니가 내어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지야, 엄마가 뭔가 말을 꺼내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엄마 또 결혼 얘기예요? 아니다, 우리가 재촉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그래. 아버지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민지는 이미 이런 대화가 어디로 향할지 알고 있었다. 매년 명절마다 반복되는 풍경이었다. 아빠, 엄마, 저도 결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쉽지 않아요. 우리 때는 서로 마음만 맞으면 됐는데 요즘은 뭐가 그렇게 복잡해? 복잡하죠. 일단 만날 사람부터가 문제고 만나더라도 서로 조건들을 따져봐야 하고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민지의 솔직한 답변에 부모님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들이 젊었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현실이었다. 그래도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니? 외로울 때도 있죠. 하지만 외롭다고 아무나 만날 수도 없잖아요. 결혼은 신중해야 하는 일이니까. 엄마는 내가 늦게 집에 와서 혼자 밥 먹고 있으면 마음이 아파. 엄마, 저 나름대로 행복해요. 일도 재미있고 친구들도 있고. 물론 결혼하면 좋겠지만 안 한다고 불행한 건 아니라고요. 거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세 사람 모두 같은 주제를 놓고 서로 다른 걱정을 하고 있었다. 우리가 너를 재촉하려는 건 아니야. 그냥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저도 알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이랑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 건가? 네. 저에게는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의미 있어요. 부모님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소중하고. 민지의 말에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았다. 아직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딸이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냥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저를 믿어주시고 제가 제 인생을 잘 살아갈 거라고. 해가 저물어가는 거실에서 세 사람은 처음으로 결혼이라는 주제를 놓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아직 해답은 없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첫걸음을 내딛었다. 회사에서 돌아온 민지는 원룸 현관문을 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도 동료의 결혼 소식을 들었다. 축하해야 할 일이지만 마음 한편이 복잡했다. 전세금만 5억. 결혼 비용까지 하면 얼마나 들까? 민지는 노트북을 켜고 부동산 사이트를 들어갔다. 서울 내 신혼부부가 살만한 집들의 가격을 보며 계산기를 두드렸다. 아빠, 엄마한테 전화해볼까? 민지야, 벌써 퇴근했어? 네. 엄마, 요즘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뉴스에서 봤는데 많이 올랐다더라. 왜? 저희 회사 선배가 결혼 준비하는데 전세금만 5억이래요. 저축한 돈으로는 보증금도 안 되겠어요.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탄식 소리가 들렸다. 우리 때는 월세방에서 시작했는데 요즘 애들은 처음부터 너무 큰 집을 원하는 거 아니야? 엄마, 월세방 구하려고 해도 보증금이 2-3천만 원은 들어요. 게다가 결혼식 비용, 혼수 준비까지 하면. 민지야, 아빠야. 돈 문제로 결혼을 포기할 생각은 하지 마라. 아빠,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제가 모은 돈으론 턱없이 부족해요. 아버지는 딸의 목소리에서 좌절감을 느꼈다. 자신들이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그럼 우리가 도와주면 되잖아. 아빠, 부모님도 은퇴하셔야 하는데 제가 어떻게. 민지야, 엄마 아빠 걱정은 하지 마. 우리는 괜찮아. 엄마, 그게 문제예요. 결혼하면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민지의 말에 부모님은 할 말을 잃었다. 딸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다. 옛날에는 사랑하면 다 됐는데 아빠, 사랑만으론 안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집도 문제고 아이 키우는 비용도 문제고 교육비도 문제고. 그러니까 더 빨리 결혼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이 들수록 더 어려워질 텐데. 엄마,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또래 친구들 대부분이 같은 고민을 해요. 전화 통화 후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부모님은 그들 나름대로 딸을 위해 걱정하고 있지만 현실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정말 사랑만으론 안 되는 세상이 됐구나. 한편 부모님도 딸과의 통화를 마치고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는 딸을 어떻게 도와줄지 막막했다. 주말 오후 민지는 대학 동기들과 카페에서 만났다. 최근 결혼한 친구 수진의 근황을 들으며 다들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결혼 생활이 생각보다 쉽지 않네. 매일 아침 뭐 해먹을지부터 고민이야. 그래도 행복하지. 행복하긴 한데 자유가 없어진 느낌? 뭘 하려고 해도 남편이랑 상의해야 하고. 나는 그래서 결혼이 두려워. 내 시간이 없어질 것 같아서. 친구들의 대화를 들으며 민지는 최근 부모님과 나눈 대화를 떠올렸다. 우리 부모님은 결혼을 당연한 인생 코스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맞아. 우리 엄마도 그래. 여자는 결혼해야 완전해진다는 식으로 말씀하세요.
근데 정말 그럴까? 결혼한다고 완전해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요즘 생각이 바뀌었어.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지 중 하나라고 생각해. 민지의 말에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결혼 안 하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고 싶어. 맞아. 나도 결혼 전에는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지금은 또 다른 행복을 느끼고 있어. 그게 중요한 것 같아. 각자의 행복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카페를 나온 후 민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엄마, 저 오늘 친구들이랑 만났어요. 그래? 다들 어떻게 지내? 결혼한 친구도 있고 안 한 친구도 있는데 각자 나름대로 행복해요. 그럼 다행이네. 근데 민지야, 엄마가 궁금한 게 있는데. 뭐요? 너는 정말 결혼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니? 엄마, 저는 결혼이 인생의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좋은 사람 만나면 하고 싶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어머니는 딸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는 결혼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는데 엄마는 결혼해서 너를 낳고 키우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는데 엄마, 그건 엄마의 인생이니까 소중한 거예요. 저도 제 방식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게 어떤 삶인데? 제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좋은 사람들과 관계 맺으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사는 거요. 전화를 끊은 후 어머니는 아버지와 대화를 나눴다. 민지가 뭐라고 하던? 결혼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자기 방식으로 살고 싶다고 하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 모양이야. 우리 때와는 생각이 다르구나. 그럼 우리가 틀렸단 말이야? 틀렸다기보다는 시대가 다른 거겠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민지는 민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고. 부모님은 딸의 가치관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나름의 진정성은 느낄 수 있었다. 다만 그것이 정말 딸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지는 여전히 의문이었다. 월요일 아침 민지는 지하철에서 부동산 앱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전세 대출 금리가 또 올랐다는 뉴스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혼을 생각해? 회사에 도착한 민지는 동료 준호와 마주쳤다. 준호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직장인이었다. 민지 씨, 표정이 안 좋네요. 무슨 일 있어요? 아, 그냥 집 때문에 고민이 좀 있어서요. 혹시 이사 생각하세요? 요즘 집값 정말 말도 안 되죠. 이사라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요. 결혼하려면 집부터 마련해야 하는데 도저히 엄두가 안 나네요. 저도 똑같아요. 부모님은 빨리 결혼하라고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점심시간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식당에서 현실적인 고민을 나눴다. 준호 씨는 얼마나 모았어요? 5년 직장 다니면서 겨우 3천만 원. 전세 보증금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저도 비슷해요. 매달 생활비 빼고 나면 얼마 안 남더라고요. 부모님 도움 없이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부담스럽고. 오후에 민지는 어머니께 전화를 받았다. 민지야, 오늘 부동산에 가봤더니 우리 동네 아파트도 많이 올랐더라. 엄마, 왜 부동산에 가봤어요? 혹시 네가 결혼할 때를 대비해서. 우리 집을 팔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엄마, 그러시면 안 되죠. 부모님이 사실 곳이 있어야죠. 우리는 작은 곳으로 이사 가면 되고 너를 위해서라면. 엄마, 정말 그러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전화를 끊고 민지는 마음이 무거웠다. 부모님의 희생 위에 자신의 결혼을 생각할 수는 없었다. 저희 부모님이 집을 팔아서 저를 도와주시겠다는데요. 부모님 마음이시겠지만 부담스러우시겠어요. 네. 그래서 더 결혼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니까. 퇴근 후 민지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생각을 정리했다. 취업도 어렵고 집값도 높고 결혼 비용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미래를 계획하기가 쉽지 않았다. 아빠, 저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해봤는데요. 뭘? 제가 지금 당장 결혼을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준비가 더 필요해요. 민지야, 돈 문제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고 했잖아. 아빠, 그게 문제예요. 부모님께 의존해서 시작하는 결혼이 과연 건강할까요? 아버지는 딸의 말에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경제적 독립성에 대한 딸의 고민이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니? 모르겠어요. 하지만 준비 없는 결혼보다는 천천히 준비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부모님은 딸의 현실적인 고민을 이해하면서도 시간이 흘러갈수록 결혼이 더 어려워질까봐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딸의 신중한 태도 또한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지는 결혼식에 참석했다. 대학 후배의 결혼식이었는데 화려한 예식장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결혼식 비용이 어마어마하겠다. 요즘은 예식장 대관료만 해도 몇 천만 원이라던데. 거기에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까지.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 신부와 대화를 나눈 민지는 더욱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언니, 정말 준비하면서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었어요. 혼수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혼수 준비가 그렇게 힘들어?
가전제품부터 침구류, 그릇, 가구까지. 리스트 작성하는 것만 몇 개월 걸렸어요. 집으로 돌아온 민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엄마, 저 오늘 결혼식 다녀왔어요. 그래? 어땠어? 화려하긴 했는데 정말 돈이 많이 들겠더라고요. 요즘 결혼식이 너무 과해진 것 같기는 해. 우리 때는 간단하게 했는데 신부한테 들어보니까 혼수 준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혼수야 엄마가 다 준비해 줄 수 있어. 그건 걱정 마. 엄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게 부담스러워요. 다음날 민지는 부모님 집을 방문했다. 어머니는 딸을 위해 미리 준비해 둔 것들을 보여주었다. 민지야, 엄마가 조금씩 모아둔 거 있어. 이불이랑 수건, 그릇들. 엄마,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네가 대학교 졸업할 때부터. 딸 혼수는 엄마가 준비해줘야지. 어머니의 정성을 보며 민지는 감동과 동시에 부담감을 느꼈다. 엄마, 고마워요. 근데 저는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무슨 소리야.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아빠, 저는 아직 결혼할 사람도 정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준비만 해놓으면 어떡해요. 언젠가는 쓸 날이 올 거야. 엄마는 그날을 위해 준비하는 거고. 민지는 부모님의 기대와 자신의 현실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졌다. 부모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결혼에 대한 사회적 압박감 때문에 힘들어요. 사회적 압박? 네. 언제 결혼해? 좋은 사람 없어? 나이 생각해야지.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요. 사람들이 관심 있어서 하는 말인데 아빠, 관심이라고 해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에요. 마치 결혼 안 한 제가 뭔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요. 부모님은 딸의 말을 들으며 자신들도 모르게 그런 압박을 주고 있었던 건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었다. 엄마도 그런 말을 했나?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너무 걱정하시는 게 전해져요. 제가 혼자라서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그런 거야. 저도 알아요. 그런데 행복의 기준이 다를 수 있잖아요. 저에게는 지금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에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처음으로 결혼에 대한 각자의 기대와 현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아직 완전한 이해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금요일 저녁, 민지는 고등학교 동창들과의 모임에 참석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의 근황을 들으며 각자 다른 삶의 모습에 놀라고 있었다. 나는 아직 연애도 제대로 안 해봤어. 일하느라 바빠서 사람 만날 시간이 없더라. 나는 작년에 이혼했어. 결혼 생활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 나는 결혼 안 하기로 했어. 혼자 사는 게 편해. 친구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으며 민지는 자신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 다 다르게 살고 있네. 그런데 각자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아. 맞아. 예전에는 결혼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더라. 우리 엄마는 자꾸 소개팅 추선하려고 하시는데 솔직히 부담스러워. 나도 그래.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건 알겠는데 강요받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 모임 후 민지는 부모님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엄마, 제 친구들 중에 비혼주의자도 있고 이혼한 친구도 있고 아직 연애 안 해본 친구도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가 보구나. 네. 그런데 다들 각자 나름대로 행복해해요. 결혼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처음엔 걱정 많이 하셨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녀들의 선택을 존중하게 되시더라고요. 다음 주말 부모님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 아들도 결혼 안 한다고 하더라고. 처음엔 속상했는데 요즘은 그러려니 해. 맞아. 우리 딸도 30 넘었는데 아직 혼자야. 근데 직장 생활 잘하고 취미 활동도 하면서 나름 잘 살더라고. 시대가 바뀐 건가? 그런 것 같아. 우리 때는 결혼 안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는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니더라. 집으로 돌아온 부모님은 딸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지야, 엄마 친구들도 비슷한 얘기하더라.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진 모양이야. 네. 개인의 선택을 더 존중하는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럼 우리도 내 선택을 믿어야겠네. 엄마, 아빠 고마워요. 그렇다고 제가 결혼을 포기한 건 아니에요. 그냥 조급해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날 밤 부모님은 침실에서 대화를 나누었다. 여보, 우리가 민지한테 너무 압박을 준 건 아닐까?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딸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한 건데. 결혼이 행복의 조건은 아니구나. 우리 때와는 다른 세상이야. 그래도 딸이 외롭지 않을까 걱정돼. 외로우면 우리가 있잖아. 그리고 좋은 친구들도 있고. 부모님은 점차 현 세대의 가치관을 이해하게 되었다. 완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딸의 선택을 존중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민지는 부모님과 함께 오래된 앨범을 보고 있었다. 부모님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가득한 앨범이었다. 엄마, 아빠 정말 젊으시네요. 결혼하실 때 몇 살이었어요? 엄마는 24살, 아빠는 26살이었어. 빨리 결혼하셨네요.
그때는 그게 당연했거든. 대학 졸업하고 직장 구하면 바로 결혼하는 게 일반적이었어. 어머니는 결혼 초기에 어려웠던 기억들을 떠올렸다. 사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 시집살이도 해야 했고 살림도 서툴렀고. 그때 후회한 적은 없으셨어요? 후회라기보다는 준비가 부족했다는 생각은 했지. 그냥 나이가 되니까 결혼하는 줄 알았거든. 아빠도 마찬가지야. 경제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었는데 무작정 결혼했지. 아버지는 신혼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월세방에서 시작했는데 정말 가진 게 없었어. 냉장고도 없어서 얼음으로 음식을 포관했지.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지. 근데 그때는 다들 그렇게 살았어. 같이 고생하면서 살림을 일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 네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 힘들었어. 육아에 대해 아는 게 없으니까 매일이 전쟁 같았지. 민지는 부모님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으며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 그런데도 후회 안 하세요? 후회는 안 해. 힘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너를 얻었잖아. 그리고 서로 의지하면서 더 가까워졌고. 맞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면서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아. 어머니는 민지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했다. 민지야, 엄마는 결혼을 서둘러서 한 게 아니라 그때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너처럼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정말요? 그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너는 너의 방식대로 하면 돼. 그날 저녁 식사 시간 가족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부모님 이야기 들으니까 결혼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싶어요. 쉽지는 않지. 하지만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건 큰 힘이 돼. 그런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억지로 찾으려고 하지 마. 자연스럽게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네가 먼저 행복해야 해. 행복한 사람이어야 좋은 관계도 만들 수 있거든. 부모님 오늘 이야기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부모님은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딸에게 진정한 조언을 해줄 수 있었다. 결혼이 답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지야, 우리가 내 결혼을 재촉했던 건 걱정 때문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할게. 맞아.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가족은 그날 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더욱 가까워졌다. 부모님의 진솔한 이야기는 민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을 주었다. 몇 개월이 흐른 어느 봄날, 민지는 부모님과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오후였다. 엄마, 아빠 요즘 어떠세요? 제 결혼 문제로 스트레스 안 받으시죠? 예전에 비해 많이 편해졌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마음먹고 나니까. 아빠도 그래. 네가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걱정할 필요 없겠더라. 민지는 부모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감사한 마음을 느꼈다. 부모님, 제가 요즘 생각해 본 게 있어요. 뭔데? 행복한 삶의 모양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행복을 찾으셨고, 저는 제 방식대로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는 말이야. 우리가 너무 우리 기준으로만 생각했구나. 공원 벤치에 앉은 세 사람은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저기 봐. 혼자 책 읽는 할머니도 계시고, 강아지랑 산책하는 젊은 여자분도 계시고, 가족끼리 온 사람들도 있고.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계시네요. 인생도 그런 거겠지.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민지는 부모님께 자신의 현재 상황을 이야기했다. 사실 요즘 괜찮은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정말? 언제부터? 한 달 정도 됐어요. 회사 프로젝트로 알게 된 분인데 서로 천천히 알아가고 있어요. 어떤 분이야? 저처럼 신중한 성격이시고 결혼에 대해서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부모님은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심스럽게 관심을 보였다. 그분도 결혼을 서두르지 않으시는구나. 네. 서로 충분히 알아가고 경제적으로도 준비가 되면 그때 생각해보자고 했어요. 그게 좋은 것 같다. 우리처럼 무작정 서두를 필요는 없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지는 부모님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엄마, 아빠, 제가 만약 결혼을 안 하게 되더라도 괜찮으세요? 처음에는 걱정됐는데 지금은 괜찮아.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리고 결혼 안 한다고 가족이 아닌 건 아니잖아.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고. 고마워요. 그런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그날 저녁 가족은 함께 식사를 하며 서로의 근황을 나누었다. 민지야, 그분과 잘 되든 안 되든 조급해하지 마. 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할게요. 그리고 언제든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몇 주 후 민지는 부모님께 좋은 소식을 전했다. 엄마, 아빠, 그분이랑 만나는 게 잘 되고 있어요. 정말? 다행이네. 서로 마음이 맞는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한 생각도 비슷하고 미래 계획도 현실적으로 세우고 있어서요. 언제 한번 소개해 줄 수 있을까? 좀 더 안정되면요. 부모님도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부모님은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딸이 좋은 사람과 만나 행복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민지야, 엄마가 깨달은 게 있어.
뭐요? 가족의 의미가 꼭 결혼해서 아이 낳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 우리처럼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도 가족이야. 맞아. 형태가 어떻든 서로를 소중히 생각하면 그게 가족이지. 민지는 부모님의 말씀에 깊이 감동했다. 결혼이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행복과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었다. 부모님 덕분에 저도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조급해하지 않고 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됐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집 앞 골목길에서 세 사람은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가득한 시간이었다. 각자의 행복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그들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다. 민지야, 어떤 길을 선택하든 우리가 함께 할게. 네, 저도 부모님과 함께 걸어갈게요. 어떤 길이든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요. 그렇게 김씨 가족은 정해진 길이 아닌 각자의 길을 혼자가 아닌 함께 걸어가기로 했다. 진정한 행복은 남들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으며